여보, 우리 연금으로 조용히 살아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이제 노후를 즐길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차갑했습니다. 연금은 내 돈이야. 내가 쓸 수 없어. 네. 그리고 말이야. 나 이제 다른 사람이랑 살 거야. 67세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40년간 몰래 모아둔 5억 원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오경희, 67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의 헌신과 배신, 그리고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오경희입니다. 올해 67. 1983년 27의 나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남편 이성호는 공무원이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4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저도 교사로 35년간 일했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집에 넣었죠. 남편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2020년 남편이 정년퇴직했습니다. 64세 공무원 연금이 나왔습니다. 월 350만 원. 저도 2018년에 교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62세 제 연금은 월 280만 원. 합치면 월 630만 원.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살아요. 그래, 그러자.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오늘 동창회야, 내일 등산 모임, 주말에 골프, 항상 밖에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밖에만 나가시네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40년 일했는데 남편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2022년 3월 어느 날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데 거절되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카드가 안 되네요. 네? 한도는 충분한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제 카드가 정지됐어요. 아, 그거? 내가 정지시켰어. 왜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 저는 생활비만 쓰는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그거로만 써. 네, 월 50만 원 줄게. 5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 나도 써야 하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제게 월 50만 원만 주었습니다. 여보, 이걸로 어떻게 두 사람이 먹고 살아요? 내 연금 있잖아. 제 연금은 적금 들어가는데요. 그럼 적금 깨서 써. 하지만 시끄러워. 50만 원으로 알아서 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제 연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 280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 그런데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 은행에 확인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이성호 씨 계좌로요. 남편
계좌였습니다. 남편이 제 연금을 자기 계좌로 빼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제 연금을 왜 당신 계좌로 옮겨요? 내가 관리하는 게 낫잖아. 하지만 제 돈인데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그럼 당신 연금도 같이 관리해요. 안 돼. 내 연금은 내가 관리해. 그럼 제 연금도 제가 관리할게요. 안 돼. 내가 관리하면 다 써버릴 거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며칠 후,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 휴대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카톡을 열었습니다. 미경이라는 이름. 프로필 사진을 보니 50대 중반의 여자. 대화, 내역. 오빠, 오늘 만나요? 그래. 5시에 커피숍에서. 오빠, 덕분에 행복해요. 나도. 마누라는 이제 정리할 거야. 스크롤을 올려보니 1년 전부터, 2021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7세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2주 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성우 67세와 김미경 54세의 만남 기록. 카페 주 3회, 식당 주 2회, 호텔 월 2회, 사진 100장.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김미경 씨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습니다. 제 연금이었습니다. 제 연금 280만 원 중 200만 원을 여자에게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하지만 저는 즉시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년간 몰래 모은 돈. 결혼 초부터 저는 제 월급의 10%를 따로 저축했습니다. 남편 몰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경희야, 여자는 자기 돈이 있어야 해. 저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40년간 매달 30만 원씩. 처음에는 20만 원, 나중에는 50만 원까지. 평균 30만 원씩 40년이면 1억 4천만 원. 거기에 적금이자 펀드 수익까지 합치면 5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이 돈의 존재를.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사유가 뭔가요? 남편 외도요. 저는 탐정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요. 재산 분할은요? 부부 공동 재산을 반반 나눕니다. 남편 연금은요?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그럼 제 비밀 통장은요? 그건 배우자가 모르는 재산이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저는 조용히 떠나고 싶어요. 조용히요? 네, 소송 없이 그냥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위자료를.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6월 1일,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여보, 40년 동안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은 미경 씨와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혼 서류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경위 울림.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경희야, 장난하지 마. 당장 집에 와. 무시했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2022년 7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도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집은 남편 명의였고 저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2022년 8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먼저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한강 공원에서 조깅, 오후에는 요가 학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 대학 때 전공이 미술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작은 화실을 다니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경희 씨, 그림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제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인들이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그림 몇 점이 팔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작품이 인정받는다는 게 기뻤습니다. 2023년, 저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 경희의 작은 쉼터. 그림도 전시하고 커피도 팔고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월 수익은 200만 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새 인생.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2024년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경희야, 어떻게 오셨어요? 너 찾느라 고생했어. 무슨 일이세요? 남편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날 떠났어. 돈 다 쓰고 나니까 떠나더라. 그래서요? 경희야, 다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나 혼자는 못 살아. 저도 혼자 사는데요. 잘 살고 있어요. 경희야, 손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나가실래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돌아섰습니다. 미안해. 괜찮아요. 잘 사세요. 남편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은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행복하니까. 2025년 현재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열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월 수익은 300만 원 정도. 제 연금 280만 원과 합치면 580만 원.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0년간 모은 5억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가끔 찾아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그래, 행복해.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사는 거야.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40년 전에 제가 비밀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남편에게 의지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7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여러분, 여자는 자기 돈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오경이 67, 67세의 새 인생을 시작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제적 자립과 노년의 용기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